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웬만한 직장인들은 한 번쯤은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정년 때까지 무사히 직장 생활을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거의 6년째 스타트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망해보기도 하고 2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아보기도 하면서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 깨달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인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한 채 사업을 시작하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어이가 없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업 준비하실 때 미리 좀 알고 계시라는 생각에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를 확실히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싫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직할 때도 현 직장이 싫어서 이직을 하게 되는 회피형 이직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 이직을 하게 되는 쟁취형 이직이 있는데요. 회피형 이직을 하는 경우 예전 문제점과 비슷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면서 또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쟁취형 이직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근무가 빡세서, 월급이 작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걸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일에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부러워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노동 강도가 기존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가 됩니다. 예전엔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었었는데 사업을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업 본업은 기본이고 세무 회계에서부터 직원 관리, 사무실 관리까지 다 내가 해야 합니다. 업무에 빵꾸가 나는 건 기본이다 보니 야간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그런데요. 내가 채용한 직원은 내 말 잘 들을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막상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직장 다닐 때는 상사 한두 명하고만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뽑은 직원들 대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금전적인 여유도 비슷한데요. 월급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월급을 아예 못 가져가거나 내 돈으로 직원 월급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사업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닌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감내할 만큼 사업은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 직장 생활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널널해지려고, 편안해지려고, 혹은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려고 맘 편히 시작했다가는 좌절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사업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으로 때워서 유지하는 사업인지 투자받은 돈으로 유지하는 사업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 컨설팅 기업을 차리던가 개발자 서너 명과 시스템 개발해주는 회사를 차린다면 몸으로 때우는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흥해도 빨리 흥하지 않고 망해도 빨리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면 안되는 만큼 월급 적게 가져가고 몸으로 때우면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유지가 안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접을 때까지는 근근히 버티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자기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유지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영업망, 브랜드 등을 구축해서 특정 궤도에까지 올려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인데요. 이런 유형의 사업은 잘 가다가도 그 다음 투자를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망해버립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이 아무리 번창하고 남들이 전망이 밝다고 말들을 해도 투자를 못 받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회사 대표는 본업 유지하는 것보다 투자 받으러 다니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투자를 못 받으면 자기 집 담보로 직원 월급 주며 버티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됩니다. 다음 달 직원 월급을 뭘로 메꿔야 하나 고민하다 보면 내 월급 못 받는 것은 걱정 축에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공식이 있어서 초기에 팀은 어떻게 짜야 하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해야 하고 그 실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끌어오고 그 돈으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도약하고 이런 계획에 따라 공식처럼 준비를 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이 이런 유형의 사업인 줄도 모르고 자기 가진 돈과 주변 사람 돈 좀 끌어와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는 원형탈모에 우울증에 위장병 3종 세트를 안고 집을 날리면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타트업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IT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처음 하는 사람 중에, 특히 돈 많은 사람 중에 IT 까짓거 돈 줘서 외주를 구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구축해서 그거 보고 전화로 연락 오는 사람들, 고객들 관리하는 정도의 IT면 이렇게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IT 시스템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IT가 회사의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IT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초기 팀 구축 시에 역량 있는 개발자가 회사 주요 경영진 중 하나로 참여를 해야 하고 회사 운영 비용의 대부분을 IT 개발과 마케팅에 할애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웹이 아닌 앱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앱 개발 역량에 따라 비즈니스 명운이 갈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앱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는 웹보다 비용이 5배에서 10배는 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신데 핵심 IT 개발자도 없이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다면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IT 개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시절이라 돈이 엄청 많은데도 개발을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회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 끌다 망해가는 회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시작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 관련성이 적을 수도 있고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관련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포인트는 피해갈 수 없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업 준비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